당신은 2만 달러를 들고 5년 된 중고 럭셔리 차를 사러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MW 3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를 고민 중이시군요. 두 모델 모두 훌륭합니다. 저도 C클래스를 소유 중이며 3 시리즈도 소유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장, 내구성, 주의사항, 주행 성능을 말씀드리고 어떤 차가 더 소유하기 좋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습니다. 중고차 매물을 샅샅이 찾아본 끝에 2019년, 2020년, 2021 연식과 같은 멋진 W205 메르세데스 벤츠를 발견했습니다. 주행거리가 4만 5만 6만 마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2만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BMW도 2020년, 2021년식 G203 시리즈를 주행거리 3만, 4만, 5만 마일에 불과한 차량을 2만 1천 달러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일 최근형 메르세데스 벤츠 W205 쿠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차량 모두에서 겪게 될 대표적인 문제점들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차량 모두 2020년형 모델을 비교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는 M274 또는 M264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2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으로 약 242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이후 세대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출력이 250마력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W205는 주로 후륜구동이지만 업그레이드 모델에는 포매틱이라고 불리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보통 차량 뒤쪽에 포매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네 바퀴 모두가 아스팔트를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 차량은 쿠페, 즉 투도어입니다. 물론 BMW에도 4 시리즈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바로 이런 C300 투도어 쿠페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게다가 BMW의 3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4도어 세단입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를 보면 스타일링 관점에서 스타일이 훨씬 더 대담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정말로 그 존재감을 제공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커다란 삼각별 로고죠. LED와 헤드라이트 시스템은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최신 BMW 모델들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조명을 제공하며 다이내믹 헤드라이트는 코너 돌 때 시야를 훌륭히 밝혀줍니다. 또 다른 특징은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은 더 큰 파노라마 글라스를 위로 올렸다가 뒤로 밀어 여는 반면 BMW는 훨씬 작은 패널형 썬루프를 사용합니다. 이 썬루프도 기본 사양이고 잘 작동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여기서 돋보이는 건 후면부입니다. 요즘 아우디나 많은 BAG 그룹 차량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혀있는 테일파이프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모두 실제 배기 팁이 있는데 특히 BMW 3 시리즈의 배기 팁이 훨씬 더 진짜 같습니다. 이것도 장식에 가깝지만 적어도 배기가스가 저 구멍으로 나옵니다. 약 250마력 정도의 출력을 가진 메르세데스 벤츠 C300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BMW는 3 시리즈의 기본 트림인 B48 엔진, 이 실제로 255마력을 내기 때문에 약간 더 앞서 나갑니다. 또한 BMW는 8단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9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BMW의 ZF8단 자동 변속기가 내구성, 신뢰성, 견고한 면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변속기는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을 예측합니다. 이 변속기는 당신이 어떻게 운전하고 싶은지 훌륭하게 예측해줍니다. 그리고 운전 습관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ZF8단 변속기가 업계에서 최고의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BMW는 변속기 세팅을 확실히 잘 해놨습니다. 이 C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하면 패들 시프트로 변속할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에서도 부드럽게 변속되지만 그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변속하지는 않습니다. 변속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확실히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연비 향상에 더 초점을 맞춘 느낌이 강합니다. 항상 상위 기어로 변속하려 하고 기본 모드도 더 경제적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수동 변속과 패들 시프트로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지만 BMW 변속기가 더 날카로운 느낌을 줍니다. 엔진도 벤츠에서 볼 수 있는 274나 276 엔진보다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한층 더 활기찬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엔진 모두 꽤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3 시리즈 역시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플랫폼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륜구동 업그레이드인 엑스드라이브 시스템도 제공되는데 특히 눈이나 얼음이 있을 때 아스팔트에 잘 밀착해서 주행 성능이 뛰어납니다.
BMW의 X드라이브 4륜구동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최근 BMW의 최신형 X드라이브 트랜스퍼 케이스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막 끝난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6천, 7천, 8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가 고장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런 문제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차량마다 고유의 특성과 잠재적인 고장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컨슈머 리포트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BMW 3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면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MW가 순위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전반적 신뢰성이 평균보다 약간 낮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JD 파워는 BMW에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었는데 이는 평균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300과 같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79점으로 조금 더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슷하고 마치 제비 뽑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전국의 정비사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리페어팔에서는 BMW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시리즈처럼 BMW는 B48 엔진이냐 B58 엔진이냐에 따라 2.5에서 3 그리고 3.5성 사이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대체로 평균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리페어8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뢰성이 5점 만점에 4점 정도로 다른 차들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합니다. BMW 3 시리즈는 현재 리콜이 12건 있고 벤츠 C300은 약 11건의 리콜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수리 데이터와 일반적인 고장 사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를 보면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C300과 BMW 3 시리즈 모두 대략 20만에서 25만 마일까지는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5만에서 17만 5천 마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다면 언제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죠. 렉서스 같은 차만큼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사실 차를 정말 오래 타고 싶다면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BMW 3 시리즈와 메르세데스의 스타일링 디테일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W204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에서 W205로 넘어갈 때는 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델로요. 또한 2021년경 205에서 206으로의 페이스리프트도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BMW 3 시리즈는 훨씬 더 미묘한 변화였죠. 사실 BMW의 쿠페는 4 시리즈는 크고 거칠었고 토끼 이빨 디자인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 시리즈는 매우 전통적이고 아주 전형적이었으며 엔젤아이 헤드라이트 덕분에 확실히 클래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아름다운 키드니 그릴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전 F 시리즈를 포함한 많은 다른 BMW들과 거의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네, 전면 그릴이 약간 변경되었고 330에는 표준적인 그릴이 적용되었으며 340에는 또 달랐습니다. 그릴 전체에 십자무늬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정면에서 차를 봤을 때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BMW는 좀 더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전 204 모델과 비교해서 이번 새로운 디자인에서 대담하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차량 모두 고장이 드물지만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3 시리즈 터보 수리는 3천, 5천 달러가 듭니다. 오일 누유 수리 비용은 누유 위치에 따라 3천, 5천 달러 이상 들 수 있습니다. 캠 피팅, 캠 하우징, 인테이크, 매니폴드 등 BMW는 냉각각 시스템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BMW 냉각 시스템, 스냅 결합 피팅, 워터펌프, 서모스탯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새 B48 엔진은 기계식 워터펌프가 장착되어 개선됐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1500, 2500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누수가 몇 군데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BMW나 이런 메르세데스 차량의 경우 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고장인 변속기나 구동계 문제는 3천에서 5천 달러가 듭니다. 드물게 변속기가 완전히 고장나면 수리비가 5천 달러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기적 문제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장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문제를 여러 번 겪었고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 시스템 고장이나 누수,
인젝터나 펌프 문제는 500, 2,000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BMW보다 요즘 메르세데스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BMW에서 더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들은 냉각수 누수, 오일 누수, 그리고 전반적으로 누수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BMW의 전자장치는 견고하고 변속기는 튼튼하며 엔진도 신뢰할 만하지만 작은 문제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트랜스퍼 케이스는 최근 들어 고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BMW에서 정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메르세데스 벤츠는 더 많은 예기치 않은 고장, 전기적 문제, 결함, 센서와 같은 문제를 겪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시보드나 경고등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전자장치는 최근 메르세데스 차량들에서는 더 큰 문제로 보이지만 이제는 양상이 더 무작위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오일이나 냉각수 누수는 드물지만 대신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자장치가 더 큰 문제로 보이고 변속기는 ZF8단이나 BMW의 변속기만큼 견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일 교환이나 일반 정비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유주들은 정비를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차량을 과하게 사용하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MW의 긴 오일 교환 주기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오일 필터 하우징 문제도 대표적입니다. 네, 오일 필터를 빨아들여서 필터가 찌그러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일 필터 하우징이 금이 가거나 누유가 발생하거나 갈라지거나 심지어 냉각수와 오일이 섞이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도 BMW 오일 필터 하우징 문제를 주시 중입니다. 네, 저도 제 N54에서 그 문제를 겪었습니다. 플라스틱 하우징이 금이 가거나 냉각수와 오일이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실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수리에 몇 시간이 걸립니다. 부품은 비싸지 않지만 저는 교체하면서 방화벽 절반을 분해해야 했습니다. 엔진 상단의 절반을 분해해야만 오일 필터 하우징의 볼트 하나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걸 제거해서 이쪽 엔진 측면에 보통 있는 2개의 가스켓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직접 경험한 BMW의 문제들과 많은 오너들이 겪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C300도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우선 여기저기서 삐걱거림과 덜컥거림이 많고 플라스틱도 많습니다. 이 하이글로스 피아노 마감은 쉽게 긁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많은 전자보조장치의 오류와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쩐지 센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겪은 문제 중 하나는 정비사들이 정비 후 보닛 아래를 세척해서 갑자기 여러 오류와 서비스 경보 등이 켜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가 일부 B클래스와 일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내 마감과 마무리도 조금 더 허술해 보입니다. 앞부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트랜스퍼 케이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어링이나 트랜스퍼 케이스 문제라고 하더군요. 둘 다 점검을 받았지만 특별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핸들을 약간 돌리며 천천히 갈 때 가끔 이상한 문지르는 소리가 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인데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BS와 관련된 고장도 있었습니다. ABS 시스템은 저기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바퀴에 센서가 하나씩 있는데 ABS 센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경고가 하루 종일 떴고 진단기로 확인했습니다. 세차 후 리셋하니 경고가 없어졌습니다. 센서가 더러웠던 것 같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그 후로 경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D차에서 또 다른 문제는 크랭크 케이스 환기 밸브 PCV였습니다. 운전 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코드를 보니 PCV, 즉 크랭크 케이스 환기 밸브 문제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이게 꽤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많은 터보차저 4기통 엔진에서 PCV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배 부분은 카본 찌꺼기 때문에 PCV가 막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걸 딜러십에 가져가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문제는 연장 보증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C300GL, C300 같은 차량이나 2세대의 300 시리즈처럼 같은 엔진을 쓰는 차량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보증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GLA나 CLA에 탑재된 횡방향 엔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그 엔진들은 옆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같은 리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구매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을 오랫동안 세워둘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프 스타트 대신 저전류로 천천히 충전해 배터리 건강을 지키세요. 배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약해지거나 방전되면 오류 코드가 발생합니다. 저희도 겪은 일입니다. 냉각수는 점검하기 매우 쉽고 반드시 올바른 냉각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는 부품에 약간 허술함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 엔진의 마음에 드는 점은 딥스틱으로 오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동차들, 예를 들어 BMW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대시보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일을 확인하고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점검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이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 차는 오일을 전혀 태우지 않고 약간 벌컥거리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엔진 특성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일정하고 부드러운 덜컥거림이 나는 한 실린더에서만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회전할 때마다 이상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엔진 문제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엔진은 일정하게 으르렁거리는 조용하지만 디젤 엔진 같은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엔진이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BMW의 B48 엔진도 마찬가지로 조용하지 않아요. 공회전할 때 약간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BMW의 긴 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기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일 필터 하우징에 문제가 생기고 오염되고 부식성인 오일로 인해 엔진 하단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일 교환과 오일 점검을 제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조사 권장보다 더 자주 최대 3,500마일마다 오일 교환을 권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동일합니다. 저는 오일 교환 주기를 더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주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3,500마일마다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구입하신다면 반드시 이전 딜러나 이전 소유자가 어떤 정비를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 기록이 잘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모두를 망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부실한 정비와 관리 소홀입니다. 그게 차를 망가뜨릴 겁니다. 정비가 잘 된 차는 주행거리가 많아도 관리가 부족한 주행거리 적은 차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이력이 없거나 이력이 들쭉날쭉한 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BMW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B48과 B50은 최신형 BMW 엔진 중에서 가장 전설적인 엔진들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튼튼합니다.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열이 갇히는 문제 중 일부를 개선했습니다.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서 보닛 아래의 플라스틱이 갈라지는 현상에 훨씬 잘 견딥니다. 연료 시스템이 더 좋아졌고 하부 구조도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반적으로 더 견고합니다. 기계식 워터펌프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도 적고 고장나더라도 수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제가 볼 때 BMW 엔진이 이 엔진보다 신뢰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고 운에 달린 부분도 있지만 BMW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세대 2020, 2021년형 BMW 3 시리즈에서 리콜이 있었습니다. 스타터 모터가 과열될 수 있고 작은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오일 필터 하우징의 경우 하우징이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냉각수와 오일이 서로 섞이게 되고 오일에 우유빛 슬러지가 섞이게 됩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밸브 커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엔진룸 부품이 대부분 플라스틱이라 누수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라인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공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터보 차저와 웨이스트 게이트도 고장이 날 수 있고 N54 엔진에서 많이 들었던 그 덜컥거림도 있습니다. 최신형 BMW에서는 훨씬 덜한 문제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터보 차저 레트로핏은 3,000~4,000달러로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시켜주고 이전 소유자의 정비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에 사용하는 그 오일이 터보의 베어링도 윤활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일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BMW든 메르세데스든 모두 악영향을 받으니 정비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차들을 직접 운전해보면서 주행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 어떤 차가 실제로 더 좋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건 GF 8단 변속기의 마법입니다. 그게 바로 8단 자동 변속기. 가 운전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작동하는 거고
이 변속기의 튜닝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수동 3단, 4단, 5단 보이시죠? 이렇게 쉬프터로 수동 모드에서 변속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동 모드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고, 물론 패들 시프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어를 바꿀 수 있죠. 정말 다재다능한 구성입니다. 요즘 많은 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 얼마나 잘 차단되어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약간의 바디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를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라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차는 파워와 퍼포먼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의 무드 조명과 차체의 견고함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이 차에 적용된 서스펜션 튜닝 덕분이기도 하죠. 추가로 사용된 고강도 강철로 구조적 강성이 향상됐고, 필요한 부분에는 알루미늄을 더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무게를 줄였습니다. 플랫 바닥과 앞쪽에 추가된 단열재, 그리고 유리와 A필러 덕분에 원할 때는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고 싶을 때, 교차로를 빠져나가며 재미를 느끼고 싶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변속을 시작하고 수동 모드로 전환하면 진짜 멋진 차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차는 제 최애 중 하나입니다. 기능적인 목적을 충족하는 차를 원한다면 아내나 남편 혹은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차가 실용적인 4도어 차량이라고 설득할 수 있고, 게다가 꽤 멋져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잘 작동합니다. 저는 오류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핸즈프리나 제스처 컨트롤은 약간 오류가 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 세대는 손을 휘저으려다 오히려 볼륨 조절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하지만 이런 점 빼면 대부분 전자장치와 기술은 잘 작동합니다. 성능 면에서 볼 때 이 차가 속한 세그먼트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가 더 좋은지 이야기할 때 신뢰성은 두 차량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BMW는 오일과 냉각수 누수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는 더 자주 겪을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예측 어려운 고장, 결함, 전기 문제 등이 있고 품질 관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BMW가 항상 부식과 녹에 더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가 차체는 더 오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죠. 알잖아요. 차체가 녹슬면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면 교체할 수 있죠. 차체가 깨끗하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BMW는 차체와 실내가 더 튼튼하고 견고한 편입니다. 부품들도 더 잘 맞고 덜 삐걱거리거나 덜 달그락거립니다. BMW는 예측 불가 전기 문제 발생이 드물지만 메르세데스는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긴 해도 냉각수 누수나 오일 누수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덜 일어나는 편이고, 주차장이나 진입로가 더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떠날 때 바닥에 오일이 떨어진 걸 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운전 경험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전체적인 편안함과 조용함, 그리고 고요함은 확실히 메르세데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300은 더 조용하고 세련된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통체중에서 앞차 뒤로 다가갈 때 그들이 뒤를 돌아보고 그 위협적인 그릴을 보면 확실히 좀 더 높은 지위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이 차는 그런 영향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 모델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죠. 아우디는 그렇지 않고 BMW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MW를 좋아하죠. BMW는 젊은 구매자를 끄는 듯합니다. 차 튜닝을 좋아하는 구매자들은 BMW를 선호하지만 메르세데스 구매자들은 그런 부분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C300은 북미에서 C클래스 입문에 좋은 선택이며 뛰어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흥미롭고 화려한 주행 다이내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뢰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괜찮은 럭셔리카로 여겨질 만큼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쌓이기 시작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은 대형 엔진과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상위급 GLE, E클래스, S클래스 모델입니다. 그런 차량들에서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전기 시스템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하고, 물론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C클래스는 보통 그런 문제가 없으며 GLC는 상위 트림에서 해당 옵션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C300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이고 주로 편안한 운전을 즐기는 자동차 애호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BMW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죠. BMW는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15마력이 더해진 게 아니라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BMW는 배기음이 좀 더 거칠고 확실히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변속되는 GF 8단 변속기 덕분에 확실히 더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서스펜션도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확실히 더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서스펜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주행 경험을 좋아하신다면 BMW를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만약 스포티함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멋진 외관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브랜드를 중시한다면 메르세데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핸들링과 주행감 그리고 다이내믹한 운전 경험을 진정으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믿으세요. BMW가 확실히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또한 실내도 더 조용하고 잡음이나 덜컹거림도 적습니다. B48 엔진은 현대 럭셔리 엔진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BMW뿐만 아니라 이 세그먼트 내 다른 차량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2리터 터보 엔진 중에서 최고의 엔진 중 하나는 바로 B48 엔진일 것입니다. 매우 신뢰할 수 있고 비교적 정비와 유지 보수가 쉽고 확실히 충분한 출력으로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두 차량 모두 20만 킬로미터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차량 모두 최소 15만에서 25만 마일, 약 24만에서 40만 킬로미터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주행 다이내믹스입니다. 더 좋은 주행감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원하십니까?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품질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BMW에서는 그런 느낌이 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확실히 더 멋진 스타일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내도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릴도 좀 더 현대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그냥 한마디만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차를 왜 사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2026년에 제가 신차로 산다면 어떤 BMW를 살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왜 중고 BMW가 그렇게 저렴한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안녕히 계세요.